값하고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 이렇게 가다가 슉 하고 꺾이면 얘가 나오겠네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출제가 돼가지고요.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야, 1C0 더하기 2C1 더하기 3C 더하기 4C3 구해봐. 이러면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풀면 돼? 53이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출제자는 얘 더하기 해봐. 나는 꺾인 얘가 답이네. 출제자가 야 얘 더하기 해봐. 이러면 나는 꺾인 요 녀석이 답이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중간에서부터 더하면 안 되고 항상 끝쪽에서부터 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유형이요. 이렇게 NC0이나 NCN에서 시작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요, 여러분은 이런 그림 그려놔야 돼요.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그려놓으세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선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그려놓으셔도 되는데 빨간 선, 파란 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요. 예, 쭈르륵 더하다 꺾이면 답, 쭈르륵 더하다 꺾이면 답. 요거를 좀 표현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요. 얘를 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이 구조를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이쪽부터 시작하면 NC0이었고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앞에 오는 숫자가 하나씩 커졌어 라는 거. 그리고 요 라인은 00000, 11111, 22222 요런 라인이어서 2에서 꺾이면 뒷숫자가 하나 커져. 아랫줄로 내려갔으니까 4보다 하나 커져. 이런 거 기억할 수 있죠. 요 구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론은요. 항상 NC0이나 NCN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봐. NC0이 있었어. NC0은 이쪽에서 시작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한 칸 내려간 거네. 뭐가 되겠어? n 플러스 1c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칸 내려갔네요. 시작. n 플러스 2c 2가 되겠구나. 자, 요 3개 정도 쓰니까 규칙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가다가 n 플러스 k, c, k 여기까지 쭉 더해서 온 상황이야.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점에 툭툭툭툭 오다가 이렇게 딱 꺾여야 되는 상황이지. 꺾이면 우선 앞수는 어떻게 돼? n 플러스 k 플러스 1c가 돼요. 하지만 꺾이는 순간 뒷수는 어떻게 돼? 그냥 kg. 봐. 1, 1, 1, 1, 1 슉 하다가 꺾이면요. 뒷수는 같아요. 뒷수가 같다야 이 라인으로는. 근데 내가 이렇게 더해오다 꺾였기 때문에 윗수나 아랫수나 뒤에 있는 숫자는 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제자는 우리에게 야 이렇게 복잡한 더러운 식이 있어 풀어봐 이러면 너희들은 쭉쭉 내려가다가 꺾인 수의 값을 응? 얘가 답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요렇게 꺾여 내려오는 거 갈게요. NCN이야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가지. 뭐가 되겠어? 이렇게 내려올 거야. NCN에다가 n 플러스 1c n이에요. n 플러스 1c n이에요. 그 다음 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2c n이 될 거예요. 자, 규칙성 눈치채셨죠? 그러면 이제 n 플러스 kc 어디? n까지 이렇게 갔어. 그래서 여기서 또 휙휙휙휙 더해왔지? 이제 내려가면서 휙 꺾일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k 플러스 1c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이런 그림만 그려놔도 뭔지 알 거야. 이렇게 그려놔도 아 이게 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슉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여서 푸는 개념이야 라고요. 저 그림 하나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요게요 파스칼의 삼각형에 있는 이 구조를요 머릿속에 기억해서 쭈루룩 꺾여 쭈루룩 꺾여 요렇게 푸는 개념이야. 그런데 요렇게 꺾이는 개념 말고도요 수식으로도 사실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수식으로 선생님이 좀 접근을 해드리자면요 뭐를 이용해서 바로 요 녀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NC0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두 개 더해서 새로운 항을 만들려면 이게 같아야 되지. n-1, n-1이 같아야 돼서 계산으로 풀 때는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럼 NC0을요 n 플러스 1을 앞에 써서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n 플러스 1 시에 그냥 0이라고 쓰면 돼요. 왜냐면 2C0이나 3C0이나 똑같아요. 그냥 몇인데? 1이거든. 1이야. 1이거든. 이해되나? 차일꾼 이해돼요? 앞에 걸잘 못들었어. 요거를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 구조를 이해해서 쭈르륵 더해. 쭈르륵 더해. 이런 식으로 끝났다면요. 요번에는 가끔 학생들 중에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모르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1번에 나와 있는 요 1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요. 훨씬 느려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는 하지만 그 학생들은 1번 공식을 쓰려면 이 앞대가리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새로운 밑에 나와 있는 녀석으로 변환이 되는데 n 플러스를 앞대가리가 다르네? 곤란하지? 이래가지고 얘에 맞추기 위해서 NC0을 n 플러스 1C 0으로 바꾸는 거야. 왜? 같거든. 2C형이든 3C형이든 4C형이든 NC형이든 n 플러스 1C형이든 모두 다 1이거든. 됐나? 혹시 저 영상 강의 들을 때 쌤이 대훈이한테 막 무슨 풀이법 빠른 거 하나 뭐냐고 수업 끝나고도 말해줄 수 있는 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니요, 이거 빠른 풀이법 아니에요. 그 1번 같은 네. 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 하나 있었는데 저 3번처럼 쭉 길게 늘어져 있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1번으로 풀어야 되는 게 쭉 이어지게 맞아요. 그런 개념이. 빨리 풀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런 개념. 그런가? 잠시만요. 잠시만. 그 몇 번이었지? 비교 좀 해봐.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어디였지? 몇 페이지였죠? 8페이지 245번. 8페이지. 어디 봅시다. 8페이지. 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패턴이에요. 맞습니다. 같은 개념 나열이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 구조하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n 플러스 2c 1이 되지요. 또 슉 더해버립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3c 2가 되죠. 자, 요 정도 적어놓으니까 규칙성이 느껴지지? 그러면 맨 끝에까지 더했을 때 여기 맨 마지막에 뭐가 오는지 구할 수 있겠다. 불러볼까요? 시작! n 플러스 k 플러스 1c k가 온다 해서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얘보다는요 머릿속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답은 훨씬 빨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시중 답지들은 이렇게 풀어놓을까? 주르륵 짝으로 풀어놓을까? 아니야, 이렇게 풀어놔. 이게 답지에 표현되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두 개 다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거 안 가르치면 또 넌 특이하게 푼다, 난 이렇게 푸는데 뭐지? 이럴까봐 선생님이 둘 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시 원래 페이지인 23페이지 모두 다 돌아왔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와우, 얘하고 같아야 되는데 NCN을 뭐라고 쓸 수 있다? 시작! n 플러스 1c n 플러스 1이라고요. 이렇게 맞춰서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더해버립니다. 불러볼까요? 시작! n 플러스 2c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두 개를
이렇게 더해버립니다.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3c n 플러스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끝까지 더해버리면 뭐가 될까요? n 플러스 k 플러스 1c n 플러스 1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 두 개 다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요, 앞쪽에다가 여기 3번, 4번 있죠? 3번, 4번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하자. 계산으로 풀 때는, 그림이 아닌 계산으로 풀 때는이에요. 계산으로 풀 때는 각계 시작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자, 3번, 4번 모두 다 계산으로 풀 때는 두 번째 항과 같게 시작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특이한 변형 작업을 좀 해줘야 한다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사실은 누구를 확인해야 돼? 이 녀석을 확인해야 돼요. 문제가 항상 뭐 아니면 뭐에서 시작한다? NC형 아니면 NCN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는 어디에서? NC형 혹은 NCN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문제는 NC형, NCN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문제는 NC형, NCN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24페이지 문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24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푼 사람은 두 번째 문제 풀어도 됩니다. 네. 자, 많이 푸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요, 어떤 식들을 만나게 될 건지 얘기를 할게요. 이항 정리에서는요, 이런 조합이 쭈르륵 나오는 식의 패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무슨 유형인지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우선 맨 처음에 배웠던 그 조합 식의 구조를 보면 이런 거 배웠었잖아. A 플러스 B의 N제곱 하면 얘를 풀었을 때 조합을 막 쭉 더했던 거, 고식 나왔던 거 기억하죠? 자, 요 식의 사실은 응용된 구조를 보게 되면 뭐예요? NC0에, 자 보세요. A의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B의 0제곱이라고 나왔지. 막 이런 구조가 나왔다라는 건 약간만 변형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뭐 3을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0을 써버릴 거예요. 아, 0이 아니지. 2를 써버릴 거예요. 그래버리면 얘가 뭐가 돼? 3의 N제곱 더하기 3C1의 3의
n-1제곱. 이와 같은 구조들이 쭈루룩 더해질 때 여러분이 얘를 떠올리셔야 돼요. 오씨, n시형 옆에다가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제 또 두 번째 유형이 나왔어. 얘를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야 돼? 2시 0부터 시작하지. 어떻게? 2시 0, 3시, 4시, 5시 3에서 10시 8까지 더해버리면 꺾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11시 8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유형인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쭈르륵 꺾여 유형인지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개개의 유형이 얘와 관련이 돼 있어. 얘는 쭈르륵 꺾여.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된다, 못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쨌든 쭈르륵 꺾였기 때문에 11시 뭐가 나왔습니까? 8. 이렇게 나왔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8 이랬더니 너 어떻게 풀었어? 설명이 안 돼. 넌 파스칼의 삼각형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무식하게 푸는 방법 가르쳐 줄게. 바꾸세요. 얘를 뭐라 바꿔야 돼? 3시 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시작. 41 더하면 52.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서 여기는 뭐가 되겠다? 11시 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뭐가 들러붙는 구조는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상태로는 CCCCC 이렇게 더해주는데 앞을 봤더니 3C3으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3C3, 4C3, 5C3, 6C3, 7C3 꺾이면 8C4 되겠습니까? 8C4야. 이렇게 푸시면 되고, 혹은 계산으로 푼다면 시작. 4C4 더해버리면 5C4 더해버리면 6C4 더해버리면 7C4 더해버리면 8C4. 8C4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 아래 세 번째 문제 혹시 정답 내신 분 계십니까? 5번, 4번. 답은 4번이에요. 자, 우리요, 요 세 번째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세 번째 문제를 봤더니, 잠깐만, 안타깝게도 2013C, 2013도 보이지 않고요. 2013C 0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막 모의 몇 제곱이 곱해져 있는 구조도 아니야. 그럼 이거 뭐지? 어떤 특징이 있지? 막 이제 째려서 가만히 봤어요. 우선 봤더니 2013, 2012, 2011, 2010, 2009 하나씩 작아지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네? 2009 여기서 갑자기 같아지는데? 뭐지?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봤더니 20, 19, 18, 17, 16, 15 얘는 변화가 없지. 특이한 건 얘 하나예요.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얘 계산하면 뭡니까? 2010C 16이에요.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뭡니까? 2011C에 17이에요.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뭡니까? 2012에 C에 18이에요.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2013에 C에 19예요. 이렇게 두 개 더해버리면 2014에 C에 20이에요. 이런 답 있습니까? 있죠. 답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기민하게 보고 무슨 유형일까 판단하셔야 돼요. 저 숫자가 전부야. 여러분은 앞으로 되게 많이 볼 거야. 시 더하기 무지 많이 보는데 그 문제 유형을 결정하는 건 요 뒤에 앞뒤에 붙어있는 숫자들의 특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미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미분법 공식을 선생님이요 살짝 훈련시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미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수학토에서 배우게 될 건데 되게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바꾸는 훈련이니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fx를 미분해봐 라고 하면은 fx를 미분하면 f-x라고 쓰지 라고 이렇게 써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오차가 있지. 맞아? 요 5를요. 요 앞에 떨궈가지고 곱해주는 거야. 그럼 5, 3, 15 써주고요. x 써주고요. 차수를 한 차수 낮춰요. 5차를 하나 낮추면 몇 차가 됩니까? 4차.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야. 또 떨궈 내려서 곱해버리면 뭐 나와? 마이너스 8 x의 세제곱. 뭐 하는지 알겠나? 예. 또 이렇게 떨궈서 내리면 뭐 나와? 예. 12 x의 제곱이에요. 또 마이너스 14 x예요. 플러스 그냥 6 이렇게 써주고 얘는 아무것도 안 써주면 돼. 엄청 쉽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f-x를 구해보세요. (10초에) 같이 할게요. 답 내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냥 풀만. 네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f-x는 84 3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3은 9x의 제곱 52 10 x 그리고 마이너스 2만 써주시면 돼요. 그냥 x항은 없애버리고 상수항은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법의 기초 개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요. 이항 정리 같은 식이지. 맞아? 자, 미분법에서는 합성함수의 고배 미분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우리가 왜 얘를 배우냐면 이항 정리에 요런 녀석들의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 자, 요런 구조, 이항 정리의 거듭 제곱, 이항 정리 꼴을 미분을 할 때는 여러분이 요런 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겉미분, 속미분이라는 용어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겉미분, 속미분. 자, 즉 뭐냐면요. 얘를 마치 한 문자처럼 생각해서 얘를 내려서 크게 겉에 미분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뭐야? 큰 덩어리로 생각하면 5 앞으로 내려오고 3 플러스 7x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크게 한 덩어리로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요 속에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자, 3 플러스 7x 미분하면 뭐만 남아? 7만 남아요. 왜? 3은 사라지고 x는 지워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와, 그럼 두 번째 건 너희들이 해볼 수 있겠네? 똑같은 구조입니다. 해보세요. 되셨으니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크게 겉미분하면 4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의 몇 제곱? 세제곱. 그리고 속미분하면 뒤에 뭐만 곱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5만 곱해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 2, 3, 4에서 배웠던 개념이 꽃을 피울 차례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정리 아까 기억나세요?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막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라는 거 가르쳤지? 그런데 아까는 a 플러스 b였는데 요 두 숫자 중에 하나가 뭐가 되고 있어? 1이 되고 있어요. 1의 특수성은 뭐야? 거듭 제곱해서 곱해도 그냥 생략해도 되고 1은 아무리 곱해도 생략해도 되고 1은 곱하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 그죠? 보이지 않는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배웠던 a 플러스 b의 n제곱이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1이 아예 사라져서 nc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의 제곱 더하기 nc3의 x의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왜? 1의 r제곱이 생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됐나요? 성형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어? 못했어? 했지. 선생님이 좌우변을 통째로 미분해 버릴 거예요. 자,
요 녀석 오 합성함수의 미분법 겉미분 속미분 해볼까? 시작. n에 1 플러스 x에 n 마이너스 1 제곱. 속미분하면 몇인데? 1. 1은 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개념을 배우는 상태니까 그냥 1 곱하기 1은 한번 선생님이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녀석들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미분을 하려고 해요. 자, 요 녀석은 x에 관한 미분이니까 n시역은 그냥 숫자지. 숫자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요. 얘는 사라져요. 자, x항은요 어떻게 됩니까? x만 지우고 개수만 써버리면 되지. 그래서 미분하면 nc1 이렇게 나와요. 자, x의 제곱항입니다. 미분하면 이 2가 앞으로 내려와야 되겠지. 그래서 2 곱하기 nc2의 x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세 번째 항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 시작. 3 nc3의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규칙성 좀 눈치채셨죠? 자, 일반항입니다. 뭐라고 쓸 거예요? r 곱하기 ncr의 x의 r-1제곱. 그래서 계속 진행해서 마지막 ncn의 x의 n제곱은 어떻게 쓴다? ncn x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이 개념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기본 개념은 아니고 심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본 개념만 배우려고 이 돈을 내고 여기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 심화까지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수학을 해주려고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26페이지. 예, 이제 몸풀 차례가 왔어요. 이항 정리.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준비 운동이었던 거고 이제 몸풀기 본격적으로 이항 정리 개념의 다양한 이론들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선 a 플러스 b의 n제곱을 배웠다면 예식 되게 더럽지 않았니? 막 되게 복잡했잖아. NC, R에 A, N-R제곱에 B, R제곱 너무 복잡했거든? 근데 수학자들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조금 우리의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뭐로 바꿨다? 1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1의 거듭제곱이건 1의 곱이건 다 생략이 돼버리지. 그래서 식이 훨씬 조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식 한번 불러볼까? 1을 생략하고 만들어진 식을 불러볼까요? 시작! nc 0에 1의 n제곱 써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nc 1에 1의 n-1제곱 x의 1제곱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nc 2에 1의 n-2제곱 x의 2제곱이니까 뭐만 쓰면 돼? x의 제곱만 쓰면 돼. 와, 아까 a 플러스 b n제곱은 되게 복잡했는데요, 선생님? 이게 a 플러스 x n제곱이니까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규칙성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부르자. 시작! nc3의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일반항 뭐라고 쓴다? 시작! ncr의 x의 r제곱. 계속 가서 맨 마지막 항은 뭐가 된다? 시작! ncn의 x의 n제곱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항 정리식이 조금 더 문제화되기 위해서 A, B 자리에 숫자 하나가 1로 바뀌었다 해요. 그런데 여기를 쫙 봤더니 와, 규칙성이 있는 덧셈 기호가 엄청나게 많네? 뭐로 바꿀 수 있다? 시그마로 바꿀 수 있다요. 변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n까지예요. 그리고 요 뒤에 뭐라고 쓰면 된다? 시작! ncr x의 r제곱이라는 일반항. 바로 요 자리, 가장 중요한 일반항 자리를요, 저 뒤에다 저렇게 붙여만 넣으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으로 가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에다가요, 요렇게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좀 하나 드릴까 해요. 일반항은 몇 번장일까? 일반항은? R번째. R 플러스 1번째. R 플러스 1번째. 왜? 0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야. 그래서 일반항, 즉 R 플러스 1번째 항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얘는 NCR의 X의 R제곱인데 R 플러스 1번장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식에서요. x의 r제곱의 개수는 뭐라고 표현해? x r제곱의 개수는 뭐다? NC. 예, NCR이다 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시도하기 시 이런 애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이 구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가장 강력한 기본적인 구조예요. 시인데 시에다가 뭔가 거듭 제곱을 계속 곱한 게 같이